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결국 남는 거는 뭡니까? 흉터죠. 조금 신경 써서 적은 흉터로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저희 환자분들 수술 흉터를 보면 타 병원에서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안녕하십니까. 뇌본조의학과 원장 임창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휜다리 수술, 관절염도 마찬가지죠. 절골술 후에 환자분들께 보여지는 흉터, 저희 병원에서 하는 절골술과 타 병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외과 수술에는 빅 서전, 빅 인시전이라고, 위대한 서전은 절개선이 크다. 교과서에 써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어느 날부터 1980년대 아니면 90년대쯤 교과서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빅 서전, 스몰 인시전 해가지고 MIS, 미니멀 인베이시브 테크닉, 아주 적게 열어서 잘 안 보이게 수술을 하는 테크닉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사실 그 흉터는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 보여지는 엑스레이를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해요. 그게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옛날 이제 수련 할 때부터, 레지던트 할 때부터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항상 수술할 때 엑스레이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가. 엑스레이가 모양이 예뻐야 수술이 잘 된 거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흉터에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고, 그런데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수술한 것도 잊어버리죠. 환자분들은. 결국 남는 거는 뭡니까? 흉터죠. 수술한 흉터.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신경 써서 적은 흉터로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요즘은 뭐 모든 의학도 마찬가지고 다 세분화되어 있죠. 흉터만 따로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죠. 주로 이제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런 봉합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봉합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흉터를 적게 만들까, 안 생기게 만들까라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주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은 이미 생긴 흉터를 어떻게 적게 만들까,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죠. 가장 좋은 거는 수술을 할 때부터 흉터를 적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절골술 하는데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절골술 하고 나면 금속판이 들어가잖아요. 금속판이 클수록 절개선은 커야 되겠죠. 금속판이 큰데 아주 작은 절개로 그걸 넣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금속판이 작아질수록 수술은 또 어려워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생각하면 작은 절개를 기본으로 작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완벽한 수술을 하면 되죠. 근데 그 3박자, 4박자를 그렇게 완벽하게 맞추는 게 쉽지는 않죠. 계속 수련을 해야 돼요. 제가 배대경 교수님 밑에서 이제 펠로우 시절에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술 시간을 최소화할까? 버려지는 시간을 좀 아껴볼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수술하니까 처음에 1시간 반 수술이 5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그렇게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정해놓고 연습을 해야죠. 저희 환자분들 수술 흉터를 보면, 타 병원에서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간혹 어떤 분들은 한쪽을 타 병원에서 하고 한쪽을 저희 병원에서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흉터 크기를 보면 상당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때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아까 최소 절개 수술이 한참 유행하면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목욕탕에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휜다리 수술도 마찬가지죠. 거의 한 3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한 거하고 저희 병원에서 한 거하고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물론 흉터라는 거는 개인적인 체질하고도 좀 연관성이 많아요. 특히 뭐 켈로이드 체질 같은 분은 흉터가 다소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봉합을 하고 수술 후에 관리를 하고 그래야만 최소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금속 제거할 때 절개한 부분을 다시 절개하는데 관리를 처음 하고 나서 관리 뭐 안 하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에 관리한 흉터가 두 번째 수술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봉합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죠. 흉터가 가급적이면 적게 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꼬매놔야 되고요. 특히 안쪽부터 층이 여러 가지잖아요. 피부는 우리가 절개를 하면 뼈를 수술하기 때문에 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뼈 위에는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는 지방층이 있고 지방층 위에는 또 피부가 있잖아요. 그 층층에 잘 맞춰서 텐션이 안 가게 봉합을 하고 그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 기법이 있죠. 꼬매는 기법이 이제 그렇게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희 병원 환자분들 퇴원하실 때 그런 걸 다 교육을 받고 가는데요. 환자로서는 이제 흉터 테이블 붙이는데 3개월간 우리가 흉터라는 거는 피부 아무면서 생기는 그런 스카, 흉이거든요. 물론 꼬맬 때 장력을 최소화하고 뭐 그만큼 튼튼하게 꼬매는 것도 중요한데 움직일 때 피부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벌어진다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 안 벌어지게 테이블 붙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을 보면 크리즈라고 해서 주름이 있어요. 모든 피부에는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에 맞게 절개선을 넣는가 여기를 따라서 절개선을 넣으면 흉터가 거의 안 보이죠. 정형외과 책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성형외과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뭐 봉합술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거보다는 뭐 의례적인 옛날부터 관행적인 이제 흉터에 대한 거 신경을 쓰면서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같이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서 여기도 참 많은 노하우가 있고 여기도 참 많은 기법들이 있겠다. 정말로 조금의 흉터를 1mm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라는 걸 절실히 제가 느꼈죠. 대부분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시작한 게 흰 거를 피고 짧은 걸 늘리고 제 모토거든요. 그리고 뭐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말수가 적다고 자꾸 그러는데 말수가 적은 대신에 눈으로 보여드리는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그냥 말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건 결국 흉터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한번 없애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프리사이즈 수술 좋아요. 흉터 몇 개 안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속성 수술을 어떻게 하면 프리사이즈처럼 만들 수 있을까? 비용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사이즈의 유일한 장점이 흉터인데 저 속성으로 이거를 따라 잡아볼 수 있을까? 근데 거의 왔어요. 지금은 이제 흉터 수술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흉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그림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요즘은 타투 많이 하잖아요. 그림이 망가지지 않게 그 수술 후에도 예쁘게 그걸 신경 써서 하죠. 크리즈라고 그래요. 이 주름. 모든 대부분의 우리 절골술 하는 그 주름은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 이렇게 주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흉터를 적게 만들게 가로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죠. 세로로 만들면 우리 크리즈의 직각으로 절개가 되기 때문에 흉터가 좀 심하게 남아요. 그거는 좀 재활에 대한 문제인데 휠체어를 쓰고 안 쓰고는 조금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고요. 우리는 무조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한쪽을 수술하든 양쪽을 수술하든
다음날 이틀 후부터 바로 걸리죠. 결국 휠체어를 쓴다는 거는 불안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바로 디디면 망가질까봐. 많죠. 우리 학교 가서 발표하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더 이상한 게 됐죠. 이제 많이 다들 따라 하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타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연장 같은 경우는 한 300여 명, 그리고 흰다리 같은 경우는 200여 명,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 돼요.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한 사람 한 반 정도. 다양하죠.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웬만하면 저도 이제 재수술 안 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안 해주면 좀 기능상 문제가 있겠다. 이제 판단이 될 때 재수술을 하는데, 재수술도 재수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잘하면 정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연들은 참 다양하죠. 그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가 선생님들이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수술하신 것도 있고, 일단 중심은 환자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죠. 재수술해서 다시 정상화 시켜드리는 게 제 의무니까요. 더 이상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여러 번의 수술로 관절이 망가져서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경우죠. 우리가 치과에도 보면 이제 결국 임플란트를 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우리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망가지고 하면 이제 휜다리 수술로는 도저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인공관절로 바꿔야죠. 보통 우리가 휜다리 수술을 하고 나면 금속판을 대잖아요. 그 금속판을 빼는 시기도 환자분마다 다 다르죠. 일단은 골 유압이 잘 되고 있고, 이거 빼면 잘못하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뼈의 강도가 판단될 때 그때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이든 간에 조기에 그거를 제거를 하신 분이 간혹 계세요. 골 이식한 부분이 다 무너져서 완전 관절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뭐 간혹은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죠.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제 휜다리 수술 후에 흉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적게 티나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병원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